예,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Adversarially Fair and Transferable Representation을 배우는 논문, 줄여서 LAFTR이라는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셋업이냐면 데이터 오너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오너가 데이터를 벤더한테 주면 그 벤더는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딕션 하는 그런 문제 셋업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어떤 페어니스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대부분 페어니스라고 할 때 프리딕션 자체가 페어한 프리딕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어한다라는 게 그 벤더가 어떤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럴 때 디스어밴티지 된 그룹한테 타겟팅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런 페어한 프리딕션이 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왜 fair prediction을 생각할 때 왜 fair representation을 생각하냐면 그 전에 연구들은 벤더가 어떻게 fair한 prediction을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 했었는데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벤더를 트러스트 할 수 있느냐? 만일 우리가 데이터 오너 입장에서 페어니스를 주면은 어떨까? 그래서 페어 리프레젠테이션을 벤더한테 주면 벤더가 어떤 것을 하든 상관없이 페어한 프리딕션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오너를 조금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fair representation을 한다라는 것 좀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원래 어떻게 represent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피처를 어떤 거를 쓰고 안 쓰고 어떤 데이터를 쓰고 안 쓰고 이런 셀렉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가 페어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메저먼트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지,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사용해야지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특별히 다운스트림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서 페어한 결과가 나올지 그게 이제 이 논문의 질문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오너를 그냥 데이터를 raw 데이터 또는 feature extracted 된 데이터라기보다는 representation을 배우는 representation 언어로 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오너가 fair representation을 배우는 것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fair classification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fair classification은 이제 데이터 X가 있고 레이블이 바이너리 0, 1 레이블이 있고 그리고 sensitive attribute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sensitive attribute도 바이너리입니다. 0, 1. 뭐 age도 될 수 있고 gender도 될 수 있고 뭐 사는 집 코드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래서 목적은 y hat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y hat을 우리가 프리딕션 하는데 우리 sensitive attribute A에 대해서 fair하게 프리딕션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fairness의 여러 가지 definition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류가 group fairness를 이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group fairness를 정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이제 매트릭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demographic parity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A가 0인 그룹하고 A가 1인 그룹이 어, 같은 y-hat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퍼센티지의 y-hat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demographic
parity 매트릭이고, 또는 우리가 false positive하고 negative rate이 같은 도록 그런 걸 require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서 demographic parity가 되게 too strong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demographic parity 대신에 false positive하고 negative rate이 같도록, 그래서 우리가 에러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prediction이 에러를 만들었을 때 그 에러의 디렉션이 각 그룹, A가 0인 그룹, A가 1인 그룹에 거의 같도록, equally likely 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 이제 매트릭이 equalized odd고, 특별히 equalized odd 경우에 Y가 1인 경우만 포커스한 게 equalized opportunity 이런 매트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definition이 전부 다 이제 group fairness에 대한 definition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각각 그 다른 그룹을 equal하게 treat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fair representation 어떠냐? 생각하면 이제 fair representation을 우리가 어떤 fair representation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세팅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X가 있고, 데이터 X가 f of x 인코더를 통해서 G라는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그런 G라는 리프레젠테이션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는 G of G를 해서 Y hat이라는 이제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중간에 이 리프레젠테이션 G가 fair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디자일 있냐면 이 중간에 represent G는 충분히 X에 대해서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downstream classification에 대해서도 또 fair한 그 classification 결과를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fair representation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조금 재밌는데, 그러면 unfair한 vendor, 우리가 unfair한 downstream에서 unfair한 vendor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두 가지 그룹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indifferent한 vendor고, 다른 한 vendor는 malicious한 vendor입니다. 그래서 indifferent한 vendor는 그냥 fairness에 대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fairness에 대해서 별로 케어하지 않는, 그냥 utility가 이제 정말로 프리딕션이 잘 되는지 거기에만 이제 포커스하는 그런 vendor를 얘기하고, malicious vendor는 utility가 어떻게 돼, 실제로 프리딕션 되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제로 그 sensitive attribute을 discriminate 해내는데 더 포커스한 그런 벤더를 얘기합니다.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이 왔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보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adversarial running 셋업이랑 비슷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래시파이어는 indifferent한 벤더가 돼서, 그래서 인코더가 하는 역할을 더욱더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더 유용하도록 만드는 데 되게 포커스를 하게 되죠. 그래야지 유틸리티가 맥시마이즈 되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adversary가 있어서, adversary는 malicious vendor 같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인코더 그래서 인코더가 인코딩 할 때 그 sensitive attribute을 더 하이드하도록 이제 하이드하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adversary 역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representation이 useful하게 또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representation이 sensitive attribute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그 두 가지가
adversarial 게임, 러닝 게임처럼 이제 저희가 그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데이터 X가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representation G가 있고, 그리고 Y가 이제 classifier output이 됩니다. 그리고 A가 sensitive attribute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게임이 되냐면, 데이터 X를 가지고 encoder, decoder, classifier가 있고, 그 브랜치가 있고, 그 다음에 adversary 브랜치가 서로 이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코더는 인코딩을 할 때 f of x 인코더는 g 리프레젠테이션 할 때 최대한 sensitive attribute a를 hide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classifier는 당연히 그걸 그렇게 generate 된 그 representation g를 가지고 좋은 accuracy의 y-hat을 classification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반면에 adversary는 이 g representation 가지고 최대한 그 sensitive attribute a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하고 a를 가지고 디코더가 다시 x를 reconstruct 하는 그런 게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이거거든요. 그 모델을, 이따기 제너럴 모델을 셋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골은 fair한 인코더 f of x를 이제 러닝하는 게 우리의 골이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오너가 인코더를 사용해서 데이터 x를 리프레젠테이션 해서 g를 만들고 그 g를 벤더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x를 바로 줬다면 이제는 g를 벤더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 포뮬레이션으로 잘 쓰면 이런 포뮬레이션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x, y, a 그 데이터하고 아웃풋하고 그 데이터하고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sensitive attribute이 있고, loss function은 기본적으로 fg, 여기서 나오는 fg, hk가 각각 뉴럴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리고 이 loss는 세 가지 loss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classification을 maximize 해주고, classification error를 minimize 해주고, 그 다음에 reconstruction error도 minimize 해주고요. 그 다음에 adversarial loss는 또 maximize 해주고, 그래서 되게 티피컬한 min-max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FGK는 다 encoder, decoder, classifier 쪽을 minimize 해주고, H는 adversary 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알파, 베이타, 감마가 있는데 얼만큼 이제 웨이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classification error에 포커스 하느냐 아니면 reconstruction, 그 다음에 adversary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알파, 베이타, 감마 중에서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를 zero out 하면 이제 예전의 문제들로 classification problem 또는 reconstruction problem 이런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논문의 이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요. 제너럴한 모델로 만든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은 과연 adversarial loss를 어떻게 define 하는 것이 좋으냐, adversarial loss의 어떤 초이스를 가지는 것이 이제 중요하냐, adversarial loss를 어떤 초이스로 하는 것이 진짜로 도움이 되느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게 이 논문의 이제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adversarial loss를 잘 선택하는 것이 보면 우리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잘 만들게 되는데 어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얘기하냐면 각각의 그 fairness definition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demographic parity DP라면 우리 representation G하고 sensitive attribute A하고 그냥 independent한 그거를 encourage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이제 데모그래픽 패러티인 경우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이걸 여기서 이 논문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증명했는지 잠깐 아이디어를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제 선택한 adversarial loss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dversarial loss하고 기본적으로 adversary하고 single attribute하고의 그 사이의 distance를 maximize 해주는 maximize 그런 이제 loss가 됩니다. 그리고 equalize odd가 fairness definition이 되면 그때는 conditional independenc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기분됐을 때 얼마나 g하고 a representation하고 adversary가 independent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summation에 보면 이제 4가지 경우가 되게 됩니다. y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a도 그러니까 y하고 a가 각각 0, 1 해서 4가지 컨비네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equal opportunity는 equalize odd가 y가 1인 케이스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다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y가 1인 경우니까 당연히 이제 서메이션 다시 두 개의 경우 케이스의 서메이션을 바뀌게 되고요. 맨 왼쪽의 서메이션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 adversarial limit, 그러니까 되게 이제 adversarial, high adversarial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여기서 보여준 이 3가지 objective들을 사용하면 실제로 여기에 fairness metric을 만족한다라는 게 논문의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adversarial loss 여기 위에 이제 슈퍼스크립으로 DP로 나타난 건 demographic parity이고 여기는 EO는 equalize odd고 여기는 EOPP는 equal opportunity인데 각각의 이 초이스를 사용하면 이 초이스를 사용해서 이 min max 문제를 풀면 실제로 그 초이스된 로스를 사용할 때, adverse 로스를 사용할 때마다 실제로 demographic parity를 만족하고 그리고 equalize odd 또는 equal opportunity를 만족한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두 번째 중요한 이제 contributio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거를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 아이디어를 스케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adversary H가 있잖아요. adversary H of G가 A, 그 sensitive attribute에 대해서 prediction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G of G, 그러니까 classifier가 representation 가지고 classification 하는 거에 unfairness하고 서로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사실 그게 이제 해야 되는 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걸 보이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이제 스텝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경우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demographic parity, DP인 경우로 먼저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노테이션을 정의를 하는데 하나는 delta of G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L of H를 정의하게 됩니다. L of H는 계속해서 봤던 대로 adversarial loss고 그 다음에 delta of DP는 classifier G의 demographic parity unfairness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하고 이 로스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만 보여주면 이제 앞에 얘기한 그 부분들이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모든 클래시파이어, 어떤 종류의 클래시파이어 G에 대해서도 우리가 adversary를 이제 만들 수 있고, 그 adversary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adversary loss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 델타 오브 DP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되면 이 부분은 그 아까 전에 그 로스의 초이스들이 있잖아요. 그 초이스들을 넣고 실제로 이렇게 쭉쭉쭉 해보면 이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로스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로스를 넣고 이미 이 지금 방금 전에 한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보여지면 그 다음 스텝은 쉬운 게 만일 이제 H star가 optimal adversary라고 하면 optimal adversary보다 항상 모든 이제 지금 optimal adversary의 loss보다 항상 이걸 이제 우리가 maximize 해줬으니까 H star보다 항상 그냥 모든 H loss of H는 다 이제 작게 되죠. 그리고 그 작게 되는 것들이 항상 이제 델타랑 같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로스를 마이너스 로스를 작게 만들면 그러면 이 델타도 작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기서 이쪽을 이 텀을 붙인 것이 이 텀을 붙여서 이 민맥스를 해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델타 이 클래시파이어 언페어니스를 매저하는 델타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데모그래픽 패러티 DP에 대해서만 보였지만 EO 그러니까 그 다른 경우 equalize odd나 equal opportunity 두 가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약간 달라지는 부분은 당연히 H가 이제 H의 Y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 H가 Y 펑션이라는 것만 이제 그 데피니션 때문에 이 델타에 대한 데피니션이 바뀌니까 이 로스에 대해서도 이 adversary H에 대해서도 H도 Y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다는 건 바뀌는데 거의 이 proof of sketch는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두 가지 컨트리뷰션이 약간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이제 fair inquiry를 우리가 러닝 하는데 지금 민맥스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너럴한 프레임워크로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 adversary loss를 실제로 이런 초이스를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group fairness를 define한 매트릭에 실제로 개런티가 되더라. 실제로 그룹 페어니스 매트릭을 하는 거하고 이 문제가 같더라.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어프로치들의 리미테이션은 어디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fair representation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룹 페어리티 바를렉처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air representation 있고 그게 어떤 바를렉이 되고 벤더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이제 데이터 온 것 자체가 이제 fair representation의 데이터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레이블에 대해서 되게 플렉서블해요. 다운스트림에서 그러니까 뭐 벤더가 어떤 태스크를 하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데이터 리프레젠트 자체가 페어하니까.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문제 셋업을 할 때 sensitive attribute 자체가 픽스돼 있잖아요. 그래서 픽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ensitive attribute이 데이터에서 이미 픽스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sensitive attribute이 single variable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attribute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 sensitive attribute에 대해서 inflexible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prediction task A에 대해서는 이 sensitive attribute이 예를 들어서 age가 sensitive attribute일 수 있는데 어떤 prediction task B에 대해서는 gender가 이제 sensitive한 attribute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데이터 오너는 이제 하나의 싱글 attribute에 대해서 페어한 representation을 만드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싱글 attribute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 attribute 가운데 correlation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어떤 특별한 example에 있어서는 age하고 gender가 다 sensitive한 attribute이 될 수도 있고 또는 sensitive attribute 벡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limitation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fairness를 이제 민맥스의 제너럴 프레임워크로 만든 건 되게 이 논문의 되게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